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렵다는 말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길어질수록 우리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 가정의학과 오범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범조입니다. 네, 모두가 이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느라 힘든 지금 바이러스를 따라다니는 힘든 일을 하셨죠?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감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바이러스를 따라다니기보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제가 2월 달 정도에 한시적으로 소집이 돼서 5월 첫째 주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많이 애써주셨는데요. 이 코로나19로 많이 듣게 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역학조사관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은데요. 감염원을 파악해서 감염병의 유행과 확산을 막는 전문가.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앞뒤 다 잘라먹고 말씀드리면 역학조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다음 대책을 세우는 전문가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다 보면 질병의 원인을 수사하듯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는 질병수사관이라고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1999년이니까 20년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통 하는 일은 감염병과 관련된 역학 연구를 진행해서 예를 들면 현재처럼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서 발생했고 언제 발생해서 그 사람은 몇 살의 남자 여자 또 직업이 뭔데 현재까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서 혹시 남한테 올맞거나 옮기고 있진 않느냐 이런 전반적인 그 상황을 탐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재발 확산이 되는 걸 좀 막기 위한 걸 목적으로 했죠. 네. 이 역학조사관은 모두가 의료진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역학조사관의 지원 자격 요건은 의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 명칭이 일반 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이기 때문에 의사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학조사 업무를 의사들로 100%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 한의사 쌤들에게 한시적으로 역학조사 업무를 좀 나누어서 명한 상태죠. 예. 그럼 역학조사관으로 교수님은 주로 어떤 일을 담당을 하셨어요? 이게 다 나눠져 있나요, 업무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했던 일은 어떤 구에서 확진자가 좀 발생했는데 여러 명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콜센터나 종합병원 같은 데서 일들이 생기면 단독적으로 어떤 구가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치구에 역량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자문 역할도 하고 같이 일도 하는 거죠. 해주셨군요. 예. 근데 실제로는 같이 일을 할 때는 똑같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CCTV를 봐요. 눈이 아프게. 교수님께서도 그런 걸 하셨어요? 같이 했죠. 급할 때는. 좀 어떠셨어요? 힘든 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글쎄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이제 전화를 받았던 내용은 이제 외국에서 유학 중인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주가 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돌아왔지만 상주 노릇을 할 수가 없고 발인도 볼 수가 없죠. 이걸 호소하지만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예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정을 봐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원칙만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이제 그분들 얘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다 보면 참 안타깝죠.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고. 좀 대표적인 사례는 아주 초창기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부부가 확진자가 돼서 각각 다른 음압병실에 한 명씩 격리 입원했는데 한 분이 사망을 한 거죠. 위독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가볼 수가 없고 이런 얘기들도 전해오죠. 전화 상담도 같이 해주셨네요. 상담이라기보다는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확진자 분들이 보통
보통은 병원에 1인 격리로 입원해 있는 상태니까 네. 좀 역행해서 그 감염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이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상황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죠. 상담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꾸로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리는데 네. 하소연을 듣게 되는 거죠. 예, 코로나19로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셨고 지금도 여전히 바쁘시잖아요. 진료 일정 외에 또 보건소와 이런 역학조사관의 업무까지 너무나 바쁘시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뵐 수가 없었는데 네. 분야별로 업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든 역학조사관들의 일상이 참 힘들죠. 근데 뭐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시시콜콜 말씀드리면 너무 길고 근데 네. 요즘 같은 때 다 힘들죠. 누구나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역학조사관들 일상이 힘든 건 감염병 이전보다 힘들어진 건 맞죠. 네. 근데 또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이 역학조사는 물론 진료와 방역을 더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는요. 이게 저희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메르스 때 한창 유행했었는데 인포데믹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건데 거짓된 정보가 퍼지면서 오해가 커지죠. 근데 이제 왜 뭐를 힘들게 하냐면 이게 오해가 자꾸 커지니까 확진자들을 초창기에 막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욕을 했죠. 아, 뭐 이러이러한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병균을 옮겼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자기도 같이 욕을 했지만 어느 날 본인도 확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욕했던 걸 생각하면 나도 저런 비난을 받을까봐 이번에는 숨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조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뒤에 확진되는 분들이 점점 정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 경험하신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또 빠를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좀 이렇게 자유 형식으로 글을 하나 쓰는 중인데요. 예. 근데 뭐 초창기, 그러니까 뭐 3월, 4월 정도 때는 초창기에 뭐 공사 현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뭐 이 확진자인 분에 대한 헛소문들, 뭐 이 사람이 매일같이 술 먹으러 돌아다녔다더라,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나는데 각 지역구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정보를 공개한 거죠. 딱 읽어보면 이 사람 누군지 알 수 있게.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제 비난이 가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좀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 최근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서울시나 국가가 네. 일부러 확진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검사를 덜 해준다더라 또는 결과를 감추고 있다. 사실은 예. 정말 이런 건 다 거짓 정보들입니다. 근거가 전혀 없는데 굉장히 사실처럼 포장이 됐고 좀 뭐 그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데는 뭐 하루 이틀이면 전국이 다 알게 될 정도니까 예. 굉장히 빨랐죠. 예. 그 인포데믹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보와 감염병이 합성어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그렇다더라 식의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들로 인한 또 다른 위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소문에 휘둘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또 굉장히 진짜처럼 포장될 때가 있습니다. 뭐 네. 무슨 대학 교수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는데 읽어보면 제가 봐도 진짜 같아요. 네, 별의별 말들이 돌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르스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 약간 반고체 상태인 그 바셀린을 예. 면봉에 발라서 콧구멍에다 채워 넣으면 메르스균을 막을 수 있다. 예. 근데 굉장히 진짜처럼 설명도 막 써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잘못된 행위,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 그 잘못된 걸 실천을 진짜로 하면서 예방됐다고 본인이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위험이 높아지는데 본인이 위험인지를 모를 수가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 시간에 역학조사관들뿐만 아니라 뭐 선별진료소나 방역 업무에 지금 동원되고 있는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엉뚱한 데다 힘을 빼는 거죠. 이거 가짜 뉴스라는 걸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써야 되는 에너지가 딴 데로 새고 있죠. 사실 소문처럼 빠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나 혼란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이렇게 감염병의 유행 때마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좀 길어지면서 문제도 커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주는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 어떻습니까? 이 바로잡는데도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바로 잡아주시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바로잡는 전담 인력이라는 게 없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실제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경험에 의해서 알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걸 설명해 주는 것도 의료진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인 건데 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제 믿지 않죠. 자꾸 소문이 엉뚱한 쪽으로 커지게 되니까 비협조, 도와주지 않고 숨기고 이러는 거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오해가 있고요. 내가 좀 편하려면 제가 좀 덜 편해야 될 텐데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네. 또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마주하는 의료진들한테 굉장히 그 본인의 스트레스 같은 거를 이제 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받아주다 보면 의료진들의 피로감이 극대화되죠. 실제로 간호사분들의 그 우울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혼란을 넘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대부분은 이런 거죠.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더라. 뭐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이 이걸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내서 주가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래서 그걸 구입한 사람들, 주식을 구입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경제적인 피해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는 그것들을 실제로 한 사람들이 본인이 섭취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라는 처치를 따라했을 경우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그 수습이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네. 요즘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또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진도 미루고 검사도 안 받고 일단 병원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은 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들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불필요하게 자꾸 병원에 쇼핑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 좀 의료 행위를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좀 많이 했던 분들의 그 행위가 좀 줄었다는 면에 있어 어쩌면 긍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6월 달부터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시 작년 수준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도 병원 가지 말아야지 병원 가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라든지 꼭 병원을 가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야겠네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그래도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네. 혹시 이 병원에 왔는데 코로나 환자랑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 안심 호흡기 클리닉이라는 걸 지정을 했거든요. 예. 이런 곳에 방문을 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감염을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지만 코로나가 좀 걱정된다 또는 본인이 코로나인 사람과 접촉할까봐 또는 내가 코로나일까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따로 분리해갖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필요 이상의 불안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환자들의 올바른 병원 방문을 위한 지침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불필요한 그러니까 예방적인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확진자도 많고 또 사망자도 늘고 있고 그런데 원칙은 굉장히 단순하고 이미 초창기부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을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그 국가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또는 병원 자체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하고 내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런 걸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공인된 단체라고 한다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보통 건가? 1339 같은 1339 데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네. 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이 늘었다는 보고도 있던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요게 뭐 그런 경향은 있고요. 다만 이게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지금 경험하는 건 이런 거죠. 작년 이맘때 같으면 노인인 분들이 폐렴 또는 치매 이런 게 의심되는 분들의 증상이 조금 악화가 되면 병원에 좀 초기에 올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증상이 의심돼도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정말 코로나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병원에서 방문을 좀 꺼린다거나 또는 본인이 그런 걱정 때문에 안 와서 훨씬 증상이 악화된 다음에야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이 늘었는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짜 뉴스가 너무 진짜처럼 포장돼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는 단시간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이제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거짓 정보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제 WHO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같은 가장 상위에 있는 기관에서 거짓 정보들을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예방 수칙들 쫙 소개를 해놓고 현재 돌고 있는 소문들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좀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실제 맞는 정보인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놨습니다. 예. 뭐 진료하시랴 역학조사관의 업무도 감당하시랴 힘드셨을 텐데요. 코로나19 시대라는 말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가짜 뉴스를 통한 위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뭐 이게 저도 학생 때부터 좀 봤지만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이제 1900년대 초에 한번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데 최근에 조금 더 주기가 짧아져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그래서 아마도 이것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거의 메르스처럼 완전히 어떤 기적적으로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또는 뭐 그냥 인플루엔자처럼 지역사회에서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그냥 지역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병처럼 이렇게 고착화돼서 같이 끼고 살아야 되는 놈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공포는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올바른 정보를 내가 좀 소화해내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 또한 한편으로는 나도 언제든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옮아서 감염될 수 있다는 걸 꼭 인식하고 조심하는 방법이 그냥 제일 중요한 걸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마스크 사람들이 열심히 쓰고 손 열심히 씻으니까 엉뚱하게도 소아 감염이 줄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죠. 예전에 좀 조금 방만하게 살았던 거에 비하면 지금 조금 더 조심하는 게 긍정적인 변화라면 이걸 계속 유지하는 삶이 아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걸린다면 확진이 된다면 최대한 정부 당국에 협조할 필요가 있고 근데 왜 협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느냐면 사람들이 당장 질환 자체에 대한 그것 외에 누가 걸렸지? 어디서 옮은 거야? 뭐 이런 종류의 과도한 관심 또 관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막 퍼뜨리죠. 야 내가 누구 아는데 뭐 어디 가서 걸렸대. 이런 식으로 확산도 하는데 이런 걸 좀 경계하고 좀 관심을 줄여줘야 나도 걸렸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들지 안 그러면 조사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내가 걸리면 난 어디까지만 공개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보람의 병원 가정의학과 오범조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